안녕하십니까. 권순일에 대한 이제 그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의 그 녹취록이 나와가는데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이게 아무리 이게 녹음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런 데 녹취록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근데 이건 아주 뭐 결정적인 변호사법 위반은 녹취록인데 문제는 이제 그 변호사법으로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은요, 권순일을 이제 그 사후 수뢰죄로, 뇌물죄로 이제 그 수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란 게 뭐냐? 대법관 있을 때 이재명하고 재판 거래해서 나쁜 일을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돈을 갖다가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고 사후에 퇴직 후에 돈을 받는다. 이게 바로 사후 수뢰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특수부는 이제 그 반부패부잖아요. 반부패부는 이제 그 변호사법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뇌물 사건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권순일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 곽상도 의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권순일 타겟이다. 이렇게 수사가 되는데 일단 변호사법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 신병 확보나 그리고 이제 그 뇌물죄까지도 수사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결정적인 범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이것만 봐도 그 권순일이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 오죽하면 법조계의 소문이 김명수보다 나쁜 놈이다. 김명수가 제일 나쁜 법조인데 그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녹취록이 내용이 뭐냐? 권순일이가 이제 그 대법관 퇴임을 하고요. 김만배가 이제 그 이재명 재판 거래를 했잖아요. 김만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제 그 화천 대유의 고문 변호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변호사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무등록하고 변호 활동하면 큰일 납니다. 이 변호사, 이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해 보세요. 구속이 구속. 일반인들이 변호하고 돈 받아 보세요. 변호사가 아닌데 등록 안 하면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이 큰 행위입니다. 그런데 연봉을 2억 4천을 한 거예요. 2억 4천. 야, 기간이 이게 없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 하면 50원 넘겠지. 연봉이 2억 4천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주냐? 야, 깜짝 놀란 게 차량하고 운전기사 월 680만 원. 엄청난 거죠. 이게 대법관입니까? 월 680만 원에 연봉 2억 4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법률 자문 한 적이 없다고. 왜? 변호사법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딱 잡아댔잖아요. 김만배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근데 결정적인 녹취록이 나온 거죠.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대장동에 송전탑 있잖아요. 송전탑. 대장동에 송전탑을 지중화. 그러니까 이게 땅에 묻는 거죠. 지중화. 소송이 있었거든요. 대장동에 송전탑 지중화 관련 소송이 있는데 이걸 이게 자문을 해준 거죠. 자문을. 근데 그 과정이 전부 녹취돼 버렸다. 거기에 녹취록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자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대법관까지 한 사람이 몰래 불법으로 자문해놨고 돈 받으니까 자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딱 검찰이 내미니까 화천대유 직원들이 깨갱하고 전부 다 자백해버린 거지. 다 자백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권순일이가 자문을 해줬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순일이는 어차피 변호사법으로 이미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같이 이제 그 뇌물죄 수사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사실상은. 자, 그러면 이게 왜 뇌물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권순일이가 대법관이 있을 때 그 이재명이 재판 관련해서 김만배와 딜을 했다. 그리고 돈을 이게 퇴임 후에 받았다. 물론 딜할 때 대법관 때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토백을 들고 매일 왔거든요. 권순일이가 김만배한테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증거가, 이런 걸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요. 이런 증거를 보통 태산을 듣고 태평양 바다를 메운다 그럽니다. 우리 법조인들끼리.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데 제가 증거를 다시 한번
6가지로 다시 한번 이게 김만배하고 이게 권순일이 거래한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내역. 왜 재판 거래했느냐? 첫째, 김만배가 이제 그 방문한 시점이에요. 권순일이가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 했잖아요. 대법관 임기 6년입니다. 근데 앞에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니까 그때부터 8번을 갑니다. 8번을. 근데 언제 가느냐? 전부 이재명 재판하고 관계 있는 날 갑니다. 이재명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때 그 다음날 2020년 6월 15일 날 가는 거예요. 또 이게 이재명이가 이겼다, 파기환송. 그러면 이게 또 비토백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파기환송되고 무죄 파기환송되고 그 다음날 2020년 7월 16일 또 가는 거예요. 자기네게 머리 깎으러 갔다는데 지금 여기 권순일이 별명이 서초동 이발사인데 아니 권순일이가 머리 이발사입니까? 머리를 이렇게 어떻게 이재명 재판 있는 날만 머리 깎냐고. 이재명 재판 있는 날만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지. 2014년부터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이재명 재판이 오니까 딱 이게 전화비제 해보한 날, 그 다음에 선고된 날, 또 이게 부에 해보한 날, 이런 날만 골라갔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첫째, 방문 시기. 이것만 봐도 이게 거래가 분명하다. 자, 두 번째 증거. 뭐냐면 이게 그 방문할 때 소지품이에요. 방문할 때 소지품이 비타오백을 들고 다닌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저 판사검사실에 음료수가 냉장고에 차가 넘치는데 어떻게 비타오백을 왜 들고 갑니까? 보통 이게 비타오백 안에 딴 거 많이 여가죠. 많이 여갑니다. 그게 이상하다.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소지품.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이게 결정적으로 봐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대법원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김만배는 줄줄이 외워가지고 이재명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딱 대법원에 뭐 상고장을 내면 아무도 몰라. 처음에 주심 대법관도 안 가르칩니다. 나중에 상고에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알려줘요. 처음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 사건이 어느 부에 신건조에 갔다가 중점 연구반에 갔다가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근데 김만배는요, 이재명 사건 지금 이제 그 신건조 연구관들이 들고 있는데 누가 들고 있는데 이게 어제 뭐 했더니 연구관들이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도저히 권순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정진상이한테 이재명이한테 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 이재명이나 정진상 볼 때는 김만배가 진짜 이게 세구나. 이런 변호사인 이재명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을 계속 김만배가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사건 번호부터 어느 단계다, 누가 맡고 있다. 이거 보고 이재명이가 김만배를 이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유동규는 뭣도 모르고 김만배하고 매일 싸웠잖아요. 그때마다 정지사회가 유동규만 나무란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기밀이 계속 누설되더라. 이거는 거래하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련자들이 정언이 있죠. 바로 이게 김만배가 항상 이재명이는 내가 살려주서, 이재명이는 내가 권순을 통해서 구해주서,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은 사람이 유동규고, 들은 사람이 남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영학 녹취록의 정영학입니다. 김만배가 자기가 이재명이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녹취록이 돼 있고 이걸 다 진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동규 씨가 방송 다 많이 달리잖아요. 이거만 해도 들은 증인이 몇 명이냐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다섯 번째, 연구관의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가 애매할 때는요, 두 가지 보고서를 다 써야 돼요. 이재명 걸 기각할 거냐, 파기환송할 거냐, 양쪽을 다 쓰는 게 보통이죠. 근데 너무나 한쪽이 명백할 때는 한쪽만 씁니다. 왜? 기각이 100%니까.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게 100%니까 기각시켜야 된다, 이재명이 난리 된다. 이 보고서를 하나만 썼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만 쓰니까 그냥 기각하면 이재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못 나오고. 이걸 권순일이가
자기가 연구원한테 압력을 줘가지고 야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렇게 하나 반대쪽도 써봐. 이재명이 살려주는 쪽 파기환송도 하나 써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보고서를 검찰이 압수해가려니까 지금 판사가 영장을 안 내주고 있잖아요. 계속요. 이걸 압수해가려니까 영장을 안 내주고 지금 판사들이. 이것만큼 확실한 또 증거가 어디 있냐고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게 다섯 번째. 이 정도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퇴임하자마자 연세대 교수 월급이 1억 정도 될 텐데 2억 4천에 기사까지 680을 퇴임하자마자 바로 줬다니까요. 속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역사상 이 판사들이 다 개탄합니다. 어떻게 대법관이 나오자마자 김만배 밑에 가서 차량 680에 2억 4천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해준 거 아니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수많은 증거가 있고 지금 이게 판사들이 권순일이가 평소에 비토백을 판사들한테 잘 나눠줍니다. 혼자 잘 안 먹고 술도 잘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유창훈이가 권순일이 대전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판사들이 자꾸 권순일을 보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막 기각시키는데 이거 수사 방해하면 안 됩니다. 판사들. 지금 제대로 이게 연구관들 보고서나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하면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사건 번호 다 불러준 거 확인하면요. 이거는 명백한 기밀 누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판관의 입장이 저는 될 거로 봅니다. 오늘 이제 권순일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변호사법으로 이제 뭐 영장이나 뭐가 되면 저는 이제 뇌물사도 탄력을 받아서 곧 아마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검찰이 좀 철저하게 파헤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